나는 전쟁이나 우리 조종사에 대해서 거의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흐느껴 울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기발랄한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보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 간의 복수전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가장 잔인한 독재자를 쳐부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1942년) 가을, 영국은 3년 동안 참전 중이었고 국토는 요새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긴 런던입니다. 이곳 대영제 국가 미국에 계시는 청취자들은 이제 곧 윈스턴 처칠 수상께서 발표하실 내용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이 우리에게 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벌을 줄 것입니다. 공격 후 첫 이틀간의 바르샤바를 기약하십시오. 우린 독일군이 행한 야비한 공격과 그에 대응한 러시아 인민들의 용맹한 전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적들은 가장 나쁜 일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바스코시아의 헬리팩스 북대서양에서 영국을 지탱해주는 생명줄 미국과 대영 제국은 영국 본토에 생필품, 무기와 군인을 보급합니다. 캐나다군의 소령인 마이클 달튼입니다. 우린 헬리팩스 항구를 환한 대낮에 출발했다. 거긴 희망이 흘렀다. 여기에 승무원들은 새롭고 낯선 느낌이 혈관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우린 잠수함 공격을 막기 위해 HMS 리벤지란 아주 거대한 전함과 구축함, 순양함의 호위를 받았다.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공격에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함대는 대단히 호위를 받으며 항해를 했습니다. 이 필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1939년에 미국인 촬영기사가 찍은 무장하지 않은 영국 상선을 공격하는 초기 유보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은 2배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중 하나가 공격당했습니다. 배의 이름은 만달레이시였습니다. 배는 두 둥강이 나서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탑승자들은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배 가까이 있긴 했지만 무력했습니다. 조난자들을 구하러 가기 전에 벌써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부상당해 있었습니다. 우린 필사적으로 온 밤을 새가면서 인명 구조에 나섰고 그 결과 300여 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우리 가판은 온통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성 탑승자가 어머니를 잃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죽은 군인들을 묻기 위해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바람이 부는 아침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시신은 영국기가 배에 없어서 대신 미국기로 쌌습니다. 짧은 기도문이 읊어졌고 얼마 전에 그를 구해냈던 바다에 다시 장사 지냈습니다. 젊은 라디오 리포터인 로버트 더벌은 1941년 영국의 구축함을 타고 북대서양 호위대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호송대를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긴 우리는 첫 공격을 받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있는 항구 쪽으로 적이 다가왔습니다. 겨우 500피트도 되지 않을 거리에 예강탄이 올라 적을 밟게 비춰졌습니다.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 호위대에 포를 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비꼈어. 물기둥이 치솟았지만 못 맞췄어요. 화약과 연기가 물 위에 가득합니다. 영국의 대서양 보급선을 뚫기 위해 비행기와 잠수함이 공격을 시도해 1943년까지 3,000척의 배가 격추되었습니다. 여긴 런던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수업체가 가담하고 있는 이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거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민간인들은 절약을 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스트리덤의 플로렌스 스피드는 절약운동가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절약 계획과 고난을 익혔습니다. 폭격당한 곳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이틀은 이날 아침 앞마당 근처의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토치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불을 내는 효과가 있으며 보기에도 꽤 멋있었습니다. 이브루킹의 런던 집은 철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냄비, 솥, 심지어는 주전자까지도 요청했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버튼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뜨거운 물병을 나누는데 의견을 모았고 노라가 주방 용기들을 나눠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돼지와 뼈 조각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12개의 빵 조각이 인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평화심에도 식량을 잃은 해군들의 의미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식량 수송은 불명예스럽게도 많은 선원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1943년 여름 연합군의 정보력이 개선되어 대서양 전투의 조류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해군과 공군 연합군은 유보트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보트의 최종 공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손실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46개월에 걸친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지금 6월이 어떤 면으로 보든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공중전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수백만 명의 훈련병들은 미국으로 공중전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털사에 있는 스파탄 항공학교의 내빗 그리는 미드섹스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 털사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나라의 지정음료 같아요. 검은색 찬 음료인데 탄산이 든 레모네이드 같아요. 의무 장교님이 그걸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전 이제 11시간의 비행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내일은 단독 비행을 할 거예요. 아직 공중 고기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해내고 있습니다. 네이비크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중해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전쟁 중 3만 대 이상의 영국 공군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톤 브릿지에서 온 네빌 듀크는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로 DSO, DFC 그리고 2번의 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영국 공군 중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비행하는 게 좋습니다. 1분 정도 데크에 머물다가 스틱을 살짝 당기면 슝 하고 올라가죠. 손끝에 저항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천재가 만든 이 멋진 기계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죠. 스피트파이터는 전투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멋진 친구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더 이상 나은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1942년) 가을, 공군 소장 키스 파크는 몰타섬의 스피트파이터 조종사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몰타섬을 지키느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들을 치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5일간 괄목할 만한 전투는 모두 관찰되었습니다. 영국 공군만이 아니라 러시아 연합군도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 선전하면 수일 내로 독일군 전투기들이 패배를 자인하고 항복할 것입니다. 곧 대체 병력이 도착합니다. 여러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영국 공군의 또 다른 비행단 라머 커맨드. 낮에는 미군이, 밤에는 영국 공군이 독일의 공중 폭격을 퍼부은 것이 연합군 측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독일 산업시설과 도시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하지만 그 대가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바머 커맨드의 조종실에서는 WAAF의 한 여군이 여론조사에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전쟁이나 조종사에 관한 언급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큰 기계의 세세한 톱니바퀴 같은 거죠. 걱정만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몫은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944년 2월 15일, 코넬 출신 랄프 클레이턴은 22살의 랭카스터 폭격기의 항공사였습니다. 그는 베를린 폭격일 하루 전 부모님에게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베를린 폭격은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리드루스에 18일 저녁 도착 예정입니다. 공군 순십자 훈장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랄프 올림. 랄프의 랭카스터는 공습 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중전으로 목숨을 잃은 7만 명의 영국 공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알제리 1943년 7월, 북아프리카 기지에 미군과 영국군의 대규모 연합군이 처칠이 히틀러의 급수라고 이름지은 이탈리아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50만 명의 병사와 4,000대의 전투기, 그리고 3,000척의 전함이 시칠리아 섬의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해군 소위 후보생이었던 피터 헤이는 영국 구축함 타타르호에 올랐습니다.
비고프가 온다는 것은 분명했는지요. 잠겨들은 문에 녹화하고 기다리시오란 팻말을 걸어놓고 선실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녹화 후에 기밀 서류들을 감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대령님께서 이번 작전은 아마 갈리폴리 반도에서의 작전보다 훨씬 더 큰 가장 대규모의 작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시칠리아 섬의 남동부 해안을, 미군은 서남부 해안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사령관들이 착륙하기 직전 카퍼는 켄 오클리의 말입니다. 결국 보트를 내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다닥 하며 도일군의 기관총 소리가 우리를 뒤덮었을 때 우리의 경기관 총은 우두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공병이 울부짖으면서 바닥마루에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탄환들이 슝슝 지나가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죠. 굉장한 폭발음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망각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제 다리를 잡고 저를 밑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성을 잃고 발이 노연할 때까지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고 물에 총질까지 했습니다. 옆으로 시체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사지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 제 다리를 잡았던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서 그 끔찍한 광경에 울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칠리아는 곧 정복됩니다. 2주일 내로 베니토 무솔리는 권좌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 후로 이탈리아는 독일군이 홀로 싸우도록 남겨두고는 항복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방금 들어온 중요한 소식입니다. 로마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이탈리아 왕이 무솔리니의 사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연합군이 히틀러의 유럽 제국에 뚫어놓은 구멍을 막게 되었습니다. 1943년 말까지 영국은 무장한 기지였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프랑스 등지에서 150만 명의 연합군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군의 한 안내 책자에 젊은이들을 신병 모집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는 영국인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 건달 같아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영국인들에게 이 말은 엉덩이 같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격에서 관심을 끌고 싶다면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반대의 번호를 알게 되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타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으시죠? 두 가지 행동이 우정을 지속시킵니다.
여자친구를 뺏지 않는 것과 전쟁에서 어느 쪽이 편에 서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훨씬 좋겠네요. 미군은 아주 매력적인 손님들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훌륭한 주최측이 되고자 했습니다. 전쟁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미군들은 영화배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부 웨일즈에서 피난한 마저리 디닌의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초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한층 상기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병사가 영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미군은 어린이들에게 스팸 샌드위치, 도넛, 복숭아 같은 것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미군들은 전시의 영국의 흥취를 돋웠습니다. 웨이머스의 지역 민방위대 지원자 넌 야들리의 말입니다. 어젯밤 벨른가에 갔었어요. 호크와 프리맨이란 클럽이 미군을 위해 지어지고 있었어요. 큐! 해리 버맨의 글렌 밀러의 인 더 무드, 해리 제임스의 You Made Me Love You 같은 음반을 갖고 왔어요. 우린 콩가도 치고 지루박도 쳤습니다. 아, 그리고 스네이크 힙스. 미군들과 영국인 여인들 사이의 관계는 늘 스캔들거리였습니다. 해군 여자 부대원인 머린 볼스턴은 중동에 있던 영국 공군인 그녀의 약혼자 에릭 웰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영국 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다고들 합니다. 멋지죠? 맞은편에 미군 장교 한 명이 잘 차려입은 한 여인과 손을 잡고 다소곳이 앉아 함께 머물렀었던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녀는 해외에 있는 남편과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가벼운 농담을 했어요. 전 차라리 아프고 말겠어요. 런던의 회사원 비비안 홀의 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푼 사람들은 여성다움에 대해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돈을 내면 된다는 식이었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영국 여성들이 매도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44년 6월) 영국 남부 해안에서 영국군이 프랑스로 출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노력과 큰 실행을 보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칠이 거짓말의 보디가드라고 부른 연합군에 의한 수개월간의 지연은 오퍼레이션 오버라드라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감추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위대한 미군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진정한 동지로서 그들 편에 서겠습니다. 서유럽에서 히틀러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심이 될 공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함대가 영국 해협에 모였고 100만 명의 병사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신호가 터지면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했던 가장 잔인했던 전제 정치와 그의 지도자를 쳐부수기 위한 복수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국 해군의 프레드 라이트는 캐나다군의 노르망디 운송을 도왔습니다. 함대를 전 속력으로 함대의 길다란 행렬이 수평선을 가로질러 있었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기선에 몸 좋은 캐나다인들을 태웠습니다. 모두들 프랑스에 가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만큼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SS 언민스터 출신의 휴버는 동부 요크 연대 제2대대 소속의 25살 중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체를 받았는데 서남의 군목님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린 큰 소리로 하는 해군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상륙에 대한 5가지 코드가 있는데 유타와 오마하는 미군이 공격하고 골드와 주노, 소드는 영국과 캐나다군이 공격하기로 되었습니다. 20살의 요크셔 출신 톰 테이스는 그린 하워드의 일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상 나팔이 3시 15분에 울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 저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소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화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5시 30분 D-Day. 사천대 연합군 함대가 독일군 방어선을 향해 엄청난 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 라이트는 캐나다 군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커다란 전함이 지옥에서처럼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폭격기들로 가득했고 바다는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상륙작전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휴버는 동부 요크의 소드 해안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기관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붉은 군대의 박격포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그 순간입니다. 온갖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람들에 맞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일단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광경도 보았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곧 죽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프레드 라이트는 캐나다 상륙용 주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트가 다시 돌아온다. 이제 소식 좀 듣겠는가?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생기가 넘쳤던 젊은이들인데 지금은 보트 밑바닥에 심한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니. 프레드 텀벌은 캐나다 해군이었는데 영국 해병대를 주노 해변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집으로 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제는 한 해병대원이 피로 흠뻑 젖은 모포 한 장을 덮고 저에게 아내와 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D-Day가 다가왔습니다. 이른 새벽 연합군은 히틀러의 유럽 숲의 북서부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방에서 플로렌스 스피드와 귀니스 토마스는 이 드라마틱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명령 아래 연합군 해군은 지원을 받아 소식을 듣고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말이
서부 지역에서는 신문을 사기 위해 5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식료품점 콜린스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차드 님블비입니다. 영국, 캐나다, 미국 연합군은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고 벌써 내륙으로 몇 마일 전진했다고 합니다. 최전방은 교두보로 충분한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죠. 뉴스는 프랑스에서 모두 다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두보를 확실히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상륙작전 D-Day에 2,500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전사자의 대부분은 미국인이며 오마하 해변의 살인적인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상륙작전 그날 저녁까지 15만 명의 병사가 땅을 밟았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던 독일군이 이젠 패잔병의 부류가 되었습니다. 2월 13일, 처칠이 어제 프랑스에서 완승했다. D-Day에 병사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고 전해졌다. 100세까지 만수무강하시길. 우리는 이 전쟁의 중대한 부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끝의 시작이다. (1944년) 가을, 유럽은 연합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서쪽과 러시아 국경 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전쟁 후 5년이 지난 후방에서는 휴일을 새로이 제정하고 라디오 코미디로 상징되는 영국인들의 유머 감각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Here they are, Elsie and Doris Waters, otherwise Gert and Daisy. Let's have a look at you. Is your face dirty or is it my imagination? My face is clean enough. I don't know what your imagination's like. Excuse me. Would you mind reading this letter? I'm a bit worried. Dear sir, unless you leave my wife alone, I shall shoot you stone dead on sight. You better leave the man's wife alone. I can't. Why not? He hasn't signed his name. Then you will be exhilarated. Everybody will be methylated to hear that it's that man again. Cannot do you now, sir. 영국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린이들도 전쟁에 지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적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히틀러는 자기밖에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만약 히틀러를 생포하면 끔찍한 고문을 받다가 죽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이런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고요. 콧솜에 불을 붙여서 반쯤 정신을 잃었을 때 펜치로 고문하고 사형시켜야 해요. (1944년) 버마. 제8 벨페스트 연대에 군악대인 왕실 포병대가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는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로 19시. 런던에서 전 세계로 들리는 소식입니다. 버마 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영국군은 티딤 쪽으로 또다시 5마일을 확보했습니다. 제14 펀잡 연대의 제4 배틀리온 보병지휘관 피터 게스턴의 편지입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께 작년 이맘때쯤 갑자기 비 왔던 거 기억하시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네요. 흠뻑 젖은 채 길을 잃고 자정 전부터 걸었는데 다음날 아침 10시 30분이 돼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버마의 포병대원들은 본국의 가족 친지에게 개인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Greetings, Manchester, from your boys in Burma. Now, here's somebody Haslington people know. What's your name, Mom, there? Robert Potter. All right, carry on. Hello, Dad, Mum, everybody. How are you?
We're still knocking Johnny Jack for 6, and we'll still continue so. So cheerio, chins up, keep smiling. There's got a levy from Crumpsall. Hello, Mum. Hello, all at home. I'm okay. Hope to be home soon. Cheerio. Hello, Mrs. McHugh. This is your long-lost husband here. Hello, Lily, darling. Hope you're keeping fit. The children, I know they've grown. Give my love to Mother and all at home. 1944년 내내 연합군은 버마로 계속해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피터 게스턴의 편지입니다. 최근에 내가 받은 당신의 편지들 대부분은 훈장에 대해 잊어버리고 자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 듣게 되어 유감이지만 내가 무공십자 훈장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훨씬 기쁠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망신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진격 중입니다. 일본군은 점점 우리에게 밀리고 있어요. 몇몇 사건을 통해 일본 군들에 대한 놀라운 한두 가지 사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웁니다. 전형적인 예로 부상당한 일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를 둘러싸고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죠. 그가 손을 들어 올리고 우리가 그를 향해 다가가는데 그가 갑자기 수류탄을 꺼내 들었고 우리는 몸을 피했어요. 우리가 다시 다가가자 그는 결국 수류탄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린 그에게 총알 세례를 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측 불허예요. 점점 더 많은 일본군 점령지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쟁 포로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연합군 최고 사령관 루이스 마운트베튼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부상 입지 않은 첫 일본군 포로를 얻었습니다. 영국 측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지 물어봤는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더군요. 좋은 대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당신네 포로들이 받는 대우를 동일하게 원합니다. 우리 포로를 대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감정이 생겼습니다. 언젠간 일본인들이 서부 요코에서 노세 운송기체를 세우고서 23명의 가난한 농부들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손이 묶인 채로 나무에 묶였고 인사불성이 들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본 장교 한 명이 총검을 갖고 있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였습니다. 죽지 않은 한 명은 후일 회복을 했지만 총검으로 21군데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잔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일본인을 한 명 잡아서 꼭 재판에 회부하겠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계속 승전하고 있었고 수백 개의 수용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깊은 정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과 격리되어 있었던 포로들에게 필요한 일용품이었습니다. 이곳은 태국 남부에 있던 한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영국군과 호주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호주인 잭 터너는 이 수용소에서 일기를 겨우 써나갈 수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입소 당시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대 괴사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다리가 하나뿐인 12명의 병사들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됐다. 왈칭 말틸다 혹은 롤 아웃 더 베럴 같은 노래들을 함께 불렀다. 여러 괴사 상처에 파리 구더기가 들끓었다. 나쁜 경우엔 구더기가 상처에 남아서는 살썩은 부분을 파먹게 되는 수도 있었다. 병사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가 덮고 있던 모포 속에서 숨을 거둬 다음날 담요는 없어진 채 시체만 무덤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도 원주민들이 시체 묻는 광경을 보곤 그 담요를 훔치기 위해서 시체를 파낸 것이었다. 많은 수용소가 자체적으로 해방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5년 태국에서 바나나로 썼던 종이에 매일 짧은 기록을 남겼던 익명의 영국군 포로의 글입니다. 마침내 우린 자유를 얻었다. 어젯밤 우린 첫 콘서트를 열었다. 수용소 담당 하사관이 그 무대에서 소식을 알렸고 그 콘서트는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모두들 기운을 돋우었고 정말 멋졌다. 심지어 밤 10시에 유니언 잭을 개항했을 정도였다. 이제 우린 자유다. 난 3년 반을 지옥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다.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포로 수용소에 많은 전쟁 포로들을 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스탠리 코스텔로는 영국 오크주의 폰티브레 출신인데 1942년 싱가포르에 추락한 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미국에 발각되어 어뢰 2발을 맞았습니다. 일본인들이 구명보트로 떠난 후 우린 뗏목에 탔죠. 하루 종일 가면서 일본인들이 자국민을 구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뗏목에 앉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스탠리 코스텔로와 함께 뗏목에 탔던 잭 터너는 그와 똑같은 포로 수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 매점에서 마실 것을 사겠다며 뗏목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체력이 떨어짐에 따라 그 사람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우린 꼼짝도 못할 만큼 너무나 지치고 목이 탔습니다. 4일 후 우린 미군 잠수함 판파니토호를 보았습니다. 미군 잠수함 판파니토호의 선장이었던 폴 서머스 소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름대로 구질구질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4일간의 뗏목 생활과 3년간의 감옥 생활로 몹시 지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뗏목에 임시로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모두들 영양실조에 걸린 듯했죠. 그 비참한 장면을 우린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우리가 곧 이송해드립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곧 이송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기뻐했을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어두워지기 1시간 전쯤에 우린 배에 올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저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318명의 병사가 일본 포로선 라큐오 마루오를 탔으나 29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판파니토호는 73명을 구조했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웨인푸드 반 토마스입니다. 로렌버그란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지난 6년 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영국에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5월 일본 제국은 극동 지역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고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묻혀지는 독일군의 잔해를 보며 어쩔 줄을 모르는 채 거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영국인과 영국군 그리고 연합군은 흔들림 없이 지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자유를 향한 승리입니다.
유럽의 전승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영국 포병대원이었던 밥 크래프턴은 3년간의 일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여자친구였던 일포드의 도로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첫 번째 편지야.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다신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 둘 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마가렛 크롬튼은 1944년 영국 해군에 잠수하면서 전사한 아들의 소식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사자가 없을 거란 사실이 기쁩니다. 이제 밤에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민간인들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전시에는 여자들의 생활도 얼마나 달라지는지요. 여자, 공, 해군 부대, 군수품 공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생활이 바뀔지 몹시 궁금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스러웠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까요? 마자리 딘린이 피난해 있던 남웨일즈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감사함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왔군요. 이제 제 일기를 마감합니다. 전시에는 처칠을 지도자로 뭉쳤었지만 요구되는 정치적인 변화는 실상 다른 것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보수당은 1945년 7월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유당이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처칠이 영국인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영국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라고 말했다. 영국이여 계속 나아가라. 자유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기를.